자, 대선을 코앞에 두고 요즘 다양한 형태의 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령대에 따라서 표심도 다 다른 그런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령대별 특징 때문이라는데요. 자, 저희 뉴스톱10이 만나본 다양한 연령층의 목소리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만 24세이고요. 저는 안철수 후보 지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청렴한 사람을 뽑고 싶어하는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33살입니다. 문재인 후보 지지합니다. 청년 정책 관련해서 공약 사항들을 많이 검토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후보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부합하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53이에요. 안철수 씨 밀고 싶어요. 저는 젊은 피가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안보관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 마음에 드는 분이 있으면 그분을 다시 지지할 것 같아요. 60 초반. 문재인 후보인데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지. 자, 이번 대선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40대와 50대. 자, 여론조사 결과 중앙일보 조사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네, 일단 40대에서 제 연령대인데요. 네. 40대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뒤를 안철수 후보가 잇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50대로 넘어가면 1, 2위의 그 순위가 확 바뀝니다. 네. 안철수 후보가 비슷하게 거의 50%를 차지하고요. 네. 문재인 후보가 2위, 역시나 그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조선일보 조사도 볼까요? 비슷한 양상이죠. 예, 조선일보 조사에서도 비슷한 양상입니다. 아하. 어쨌든 두 양강 구도라는 건 분명한데 네. 40대의 1위는 문재인, 그리고 50대의 1위는 다시 안철수로 이렇게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40대와 50대 그러면은 물론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실제 사회생활 할 때는 그닥 큰 차이를 느끼지 않는 같은 세대로 봐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근데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따로 있겠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저는 네. 이제 50대인데요. 네. 1964년생인가. 네. 제 남동생은 6살 아래 40대거든요. 네. 근데 차이가 많아요. 아. 왜 많냐면요. 50대는 전두환, 노태우 독재 정권 시절에 대학을 많이 다녔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아주 취업은 잘 됐었고 네. 그다음에 적어도 대부분이 지금 집들을 다 살 수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40대는 민주화된 이후에 대학을 다녔는데 네. 바로 취업을 하자마자 IMF가 터졌어요. 네. 그래서 2, 3년 만에 직장에서 쫓겨난 사람들도 많아요. 네. 그리고 대부분 자력으로 집을 사질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제가 보기엔 40대하고 50대의 어떤 차이가, 경제적 차이가 많은, 사실은 50대가 과거의 대학 시절을 생각해 보면 더 진보적이어야만도 네. 불구하고 지금 현재 경제적인 그런 토대가 서로 40대와 50대의 생각의 차이를 드러내주고 있다. 이렇게 네. 저는 봅니다. 자, 쉽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50대는 과거 386 세대, 그렇죠. 민주화 운동을 했던 그 세대입니다. 그리고 40대는 X세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젊은 신세대라고 하면서 처음에 나왔던 그 40대. 그러니까 40대와 50대의 차이, 나이는 붙어 있지만 성향과 지지하는 후보들에 대한 방향은 굉장히 다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군요. 그럼 60대는 좀 어떻습니까? 또 표 보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서정보 부장이 얘기를 해주시죠. 예. 예, 60대는 안철수 후보 지지가 53%로 당연 압도적이고요. 아. 근데 이제 아무래도 보수화되다 보니까 네. 홍준표 후보가 20%로 2위, 근데 네. 문재인 후보가 11%로 더 낮습니다. 네. 근데 60대라고 하면 보통 만 나이로 해서 48년생부터 57년생 정도 되는데요. 네. 이 사람들은 전쟁에 대한 기억이 없어서 네. 안보에 그렇게 올인하는 뭐 그런 성향이 아니고요. 아. 대신에 청소년기하고 대학은 또 유신 독재 시절에 다녔거든요. 그래서 네. 어떤 독재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한 뭐 그런 세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과거에 60대라고 하면은 6.25를 겪었던 60대였는데 지금의 60대는 말이 같은 60대지 전쟁이 끝난 다음에 태어난 베이비 부머 60대군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신 60대가 등장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왜냐면은 저 60대가 사실은 학교 다닐 때는 반독재 투쟁을 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안정된 그런 상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나라가 변해야 되겠지만 급변하는 거는 원하지 않는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안보보다는 그래도 산업화를 경험했던 세대로서 경제적인 실리 이런 걸로 따지는 60대다. 자, 손수호 변호사. 네. 그리고
이 20대와 30대 연령별 특징도 또 재밌다고요? 한번 볼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1위는 이제 문재인 후보입니다. 네. 이제 굉장히 좀 20대의 경우에 안철수 후보, 2위 안철수 후보보다 3배 가량 앞서고 있고요. 또한 30대에서도 2배를 훨씬 넘는 수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압도적인 1위라는 점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20대와 30대도 약간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숫자상의 차이점도 있겠습니다만 바로 지금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선거일까지 끝까지 가서 바꾸지 않고 투표할 것인지 여부를 물어봤는데요. 아하. 여기서 20대와 30대의 차이점이 약간 보입니다. 네. 우선 오른쪽에 있는 30대부터 보시겠는데요. 네. 30대는 지금 지지하는 후보를 그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응답자가 그렇지 않다. 다른 후보에 투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우보다 약 2배 가량 많을 정도로 네. 지금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런데 20대는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즉 지금 지지하는 후보에 투표하겠다고 하는 분과 또 그렇지 않다. 다른 네. 후보도 투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우가 거의 비슷했는데요. 네. 이런 것을 볼 때 30대는 뭔가 좀 충성심이 보이고 또한 투표에 대한 어떤 열망, 투표율도 높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20대의 경우에는 30대와는 약간 다른 점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보면 지금 30대보다는 20대가 지금 유동성이 훨씬 더 많은 상태군요. 그렇죠. 투표 당일날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마음을 정하지 못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20대하고 30대가 상당히 재밌는 현상인데 바로 전거 아마 그래픽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로 앞에 예. 그래프를 한번 전반적으로 다시 보면 세대별로 보면은 네. 젊을수록 문재인 후보 지지자가 많고 나이가 들수록 안철수 후보 지지자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20대와 30대는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역전이 되어 있습니다. 네. 30대가 오히려 문재인 후보 지지자가 과반수가 되지만은 아하. 20대에서 42.2%뿐이 안 되잖아요. 네. 저거는 뭐냐면요. 문재인 후보 지지자 30대는 대부분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고등학교, 중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군요. 그때 당시에 그 교육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비해서 20대 같은 경우는 이명박 정부 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올라온 세대들이기 때문에 네. 그 교육의 영향이 표심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또 숨어있는 연령별 특징이 있었군요. 자, 내일 대선 후보 2차 합동 토론회가 열립니다. 내일은 스탠딩 토론회가 특징이다 그런데 1차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게 뭡니까, 심정주 차장?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내일 우리 대선 역사 사상 최초로 스탠딩 토론회가 열립니다. 네. 일단 의자가 마련되긴 되지만 120분 동안 진행되는 동안 아마 앉을 후보는 없을 겁니다. 네. 혹시나 뭐 좀 힘들면 앉아있으라고 보조 의자를 제공을 하지만 그 의자에 앉는 순간 뭔가 루저의 이미지가 될 거기 때문에 그렇지는 아하.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참고 자료, 뭐 컨닝할 수 있는 무슨 자료 전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하. 종이 20장, A4 용지 20장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대본이 없습니다. 각본 없이 합니다. 공통 질문이 각 후보들에게 1개씩 정도가 주어지는데 나머지는 각 후보별로 한 18분 정도 총량을 준 다음에 네. 만대로 공격하고 싶은 사람한테 공격하고 답변하고 싶은 거 답변하고 해라 라고 하기 때문에 내일 정말 뭐 사상 초유의 토론회가 벌어질 것 같은데 각 후보의 몸짓이라든지 표정, 그다음에 저번에 우리 힐러리 트럼프 두 대선 후보가 그 토론할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힐러리 후보가 막 뭐라고 하면 트럼프가 이렇게 팔짱 끼면서 고개도 젓고 노노노노 그거 아니야 하면서 엉터리다 막 이런 식의 제스처 같은 것들을 취했거든요. 근데 내일 과연 이 5명의 후보들이 스탠딩 토론하면서 서로 서성거리면서 뭐 어떤 몸짓을 할지 굉장히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야말로 내일 2차 TV 토론회는 진검승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후보들은 지금 이 진검승부를 앞두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후보들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는 토론회는 별도로 준비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그동안 머릿속에 들은 것 갖고 합니다. 하는데 일각에 이제 비판도 있지만은 지도자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유머도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건 철학입니다. 저번에 10분 만에 하신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2분밖에 안 줬잖아요. 그걸 왜 제가 미리 말합니까? 저는 안철수 후보가 요즘 보수 코스프레를 제일 열심히 하니까 안 후보하고 먼저 하고 싶네요. 잘 준비하겠습니다.
네. 대선 후보들 아쉬운 점이 1차 토론회 때 좀 많았다고 합니다. 본인들도 스스로 인정을 하기도 하고요. 캠프 측에서 이 점은 고쳐야 될 점입니다. 라고 지적사항으로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문재인 후보의 이 TV 토론회 보완점과 개선해야 될 점, 어떤 점들이 있나요? 하정대 위원이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지금 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가장 첫 번째 1차 토론회에서 너무 많이 웃는다. 좀 심각한 표정을 지어야 되는 상황에서도 좀 웃었다. 그런 게 좀 지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집중적으로 리허설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했다고 하고 또 이제 서서 있어야 되니까 메모를 문재인 원래 후보가 잘하거든요. 메모하면서 상대 얘기 듣고 공격할 수 있는 그걸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특히 볼펜 한 차를 들고 올라간다 그래서 펜 한 자루 콘셉트다. 이렇게 캠프 측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홍준표 후보는 또 어떤 컨셉이고 어떤 점이 보완할 점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예. 원래 홍준표 저희 후보 스타일은요. 이제 아까 얘기를 잘한 거예요. 나 준비 안 한다. 나 평소에 갖고 있었던 거 하는 거고 그러니까 유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내가 그때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한다. 이게 사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보완해야 될 점은 저기 이제 손가락질도 있지만은 그 보완해야 될 점은 너무 좀 가볍게 하는 거. 그리고 그 비유를 할 때 좀 어느 정도의 막말 아닌 비유 안에서 그치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홍준표 후보는 아까도 말했듯이 자기 머리에 있는 걸 가지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스타일을 고치려고 하면 오히려 좀 어색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민규 대변인도 그 스타일 고치면 안 되고 그대로 나갈 것이다. 이 스타일대로 나갈 것이고 아까 얘기한 식으로 아마 유머를 많이 섞어서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좀 바라는 점이 있다면은 대선 후보인 만큼 좀 품위 있는 이야기와 진행으로 토론회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시청자로서의 또 바람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안철수 후보. 사실 1차 토론회 때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 가장 아쉬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짜 2차 토론회를 벼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오늘 그 오후 대구에서 2시 일정을 마치고 난 다음에 지금 안철수 후보 공개 일정을 싹 비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일 TV 토론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토론회 때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저 표정. 너무 경직되고 심지어 공격을 받을 때는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도 했거든요. 그 유세할 때, 연설할 때는 많이 바뀌었는데 저 토론을 하면서 원래 안철수 모범생 모습으로 돌아갔다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여유 있고 그리고 뭐랄까 그 차분하게 그렇게 그 토론을 좀 자신감 있게 이끌어낸다는 컨셉으로 리허설에 지금 매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경직된 표정. 이 표정이 또 유권자들이 볼 때는 여유가 없어 보이면 또 이제 신뢰감이 떨어진다. 이런 역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쓴다는 전략을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2차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안철수 후보하고 유승민 후보가 약간 유리할 수가 있어요. 이유가 뭐죠? 왜 그러냐면 서서 하지 않습니까? 앉아서 하는 거는 원래 교수들이 강의할 때 앉아서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강의를 많이 해봤잖아요. 많은 사람들하고. 그랬더니 서서 하면은 자기 자신의 자연스러운 표정과 제스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유승민 후보는 어떤 전략 그리고 어떤 보완점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경제 이슈를 집중적으로 공략한다. 경제학 박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제에 좀 특화를 시킨다. 그리고 리허설 없이 혼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보완점이 턱을 뜨는 습관이 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그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군요. 얘기할 때 턱을 이렇게 위로 이렇게 드는 모습. 자칫하면은 좀 거만해 보인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좀 자세인 것 같습니다. 네, 유승민 후보가 리허설 없이 혼자 준비한다는 건 딱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얘기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서울대 경제학과 나온 데다가 KDI 연구원 했죠. 그리고 한나라당에 있을 때 여의도 연구 소장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유승민 후보만큼 스스로 그 당에서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만 아까 저기 있는 것처럼 턱 뜨는 습관이라든지 국민들한테 보일 때 조금 더 부자연스러운 그것만 고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섯 번째로 심상정 후보의 전략 그리고 보완점 보겠습니다. 자, 상대 후보를 집중 점검해본다. 이게 전략이군요. 그리고 전문가와 함께 후보들 공약을 분석을 하고 있다. 이제 그
상대 후보의 공약에 대한 공격이 들어가겠군요. 자, 그런데 보완점이 끼어들기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뭐 심상정 후보가 1차 토론회 때 좀 끼어들기를 많이 했었나 보죠, 말을? 홍준표 후보하고 자질 논란을 이야기할 때 제가 생각이 나는데, 네. 어쨌든 본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상대방 후보, 홍 후보의 어떤 대법원 판결 기다리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집요하게 계속 질문을 하면서 사회자한테 좀 제지를 받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보완을 해야 된다. 캠프에서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또 방송에 더 선배들인 우리 패널 네 분이 내일 TV 토론회를 하는 후보들에게 어떤 조언을 좀 줬으면 좋을지 저희가 한 분씩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하종대 위원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 1차 토론회에서 가장 못한 사람이 안철수 후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제 조언을 준다면 좀 얼굴 표정을 좀 자연스럽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투가 저기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뭐 습니다, 입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마치 어린애가 선생님 앞에서 얘기할 때 하는 그런 말투 같은데 그냥 자연스럽게 하셨으면은 네. 목소리 톤도 좀 더 자연스럽게 하고 네. 그거를 좀 많이 하시면은 사실은 이 토론회에서 사람들이 메시지를 많이 보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의 표정이나 어투 그렇죠. 이런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거기에 좀 신경을 쓰시면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네, 심정숙 차장의 생각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이번 대선에서도 아마 TV 토론이 엄청나게 영향력을 행사를 할 겁니다. 그런데 홍준표 후보 유세장 가가지고는 사직생, 이번에 지면은 한강에 다 같이 빠져 죽자, 이런 얘기를 하시긴 하시는데, 정말 이게 절실해 보이지 않습니다. 진지해 보이지 않거든요. 이번 토론에서는 정말로 왜 보수 우파가 이겨야 되는지 절실한 마음을 보여주는 그런 자세로 임하셨으면 하겠습니다. 네, 손수호 변호사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토론 전에 가장 토론 잘할 것으로 지목이 됐고 또 실제로도 토론 관련해서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젊은 층에 있어서 지지율로 연결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기승전 사드, 기승전 안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안보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또한 유승민 후보의 안보관도 굉장히 후보 본인에 있어서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사드, 즉 안보만 가지고 전세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젊은 층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좀 경력, 본인의 능력, 실력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 부각을 시켜야 되는데 본인이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했고 미국에서 박사학위 땄고 그다음에 국책연구소에서 일도 하고 또한 현재도 경제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과 해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점을 왜 부각시키지 않고 결국은 정답이 없는, 결국은 기존에 있던 지지자들이 찬반이 날릴 수밖에 없는 안보로만 몰고 가는 것은 전략적으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주간동화 서정보 편집장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뭐 이미지나 그 태도보다도 내용이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홍준표 후보가 지금 7% 지지율 혹은 8% 지지율에서 답보 상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 내용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내용이라는 것은 그 친박 세력과 같이 한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결국은 합리적 보수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것이 안철수 후보에게 가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보수의 기치를 들고 단합을 해야 된다. 그래야 어떤 이런 TV 토론이나 모든 것이 그 새로운 내용을 갖고 새로운 지지를 받아서 새롭게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